셰넌의 장난감 생지 로봇 요거랑 함께 그 대중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거. 사실 그 좋아한다는 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. 오늘 말씀드린 이제 셰넌이 바로 저글러 땜쟁이 놀이꾼이었는데, 쉽게 말하면 놀이와 이 연구를 구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. 놀이를 연구 삼아, 연구를 놀이 삼아. 일단 장난감 중에서 굵직한 장난감은 그 인공지능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체스 두는 컴퓨터, 쉽게 말하면 알파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미로를 통과하는 로봇. 좀 자잘한 장난감으로 보면, 물론 우리가 볼 땐 대단하죠. 물론 자기가 저글링을 했지만 또 저글링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셰넌은 집에는 장난감만 모아놓은 방이 있는데, 아내가 좀 셰넌한테 좀 집에서 놀라고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는데, 그 장난감이 이렇게 그 움직이는 장난감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글링하는 아니면 뭐 드럼을 치는 그런 장난감도 만들었고요. 저글링 로봇하고 외발 자전거, 밖에 하나 있는 자전거를 그걸 타고서 뭐 수시로 드나들었죠. 뭐 그 연구소에 정원도 드나들었고요. 그런 자전거를 타면서 놀이를 연구처럼.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크게 세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각광을 받고 비약적으로 활달한 건 얼마 안 됐는데, 특히 구글이 뛰어들면서, 구글의 딥마인드가 뛰어들면서 1984년이면 사실 인공지능이 그렇게는 정말 그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그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인데, 셰넌이 1984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, 1984년부터 2001년까지 17년이죠. 앞으로 2001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발명될 것 같다고 예언했던 게 있어요. 이거는 왜 했냐면, 고전에 만들었던 체스 두는 기계, 그 알파고의 원조하고 미로를 통과하는 생지, 그거에서는 탄력을 받아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좀 더 생각해 본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했던 게 네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2001년까지 할 수 있는 거, 세계를 제패하는 체스 프로그램. 두 번째는 뉴요커, 미국의 잡지, 뉴요커가 인정한 시를 쓰는 로봇 시인이죠. 네. 그 세 번째는 수학에서 난해하다고 소문난 리만 가설을 증명하는 수학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. 마지막으로 프라임 레이트,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, 프라임 레이트를 50% 능가하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 개발.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내걸었어요. 근데 지금 그때 이제 1984년에 예언했고, 물론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2001년도로 그런 기준으로 과연 뭐가 실행된 날 보면, 우리가 알파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건 바둑을 얘기하는 거고, 실제로 우리가 체스를 갖고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체스 프로그램은 그 IBM에서 만든 게 있었거든요. IBM에서 1997년에 딥블루를 만들어 가지고, 이게 그때 그 인간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거든요. 이미 이제 그때 그러니까 2001년에 된다고 그래서 1976년에 달성이 돼 버린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프라임 레이트 주가 예측. 물론 뭐 이게 컴퓨터끼리 서로 붙어버리면 누가 이길지 사실은 뭐 이것도 확률적으로 가겠지만, 어쨌거나 지금 그 증권사에서 상당 부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뭐 수익률이 뭐 천차만별이겠지만, 그 중에는 정말 이 셰넌이 예언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나머지 시인, 요건 너무 굉장히 낭만적이었고, 시를 쓰는, 근데 시인은 하여튼 아직은 아니고요. 리만 가설을 증명하는 수학 프로그램. 하여튼 뭐 수학자보다 더 뛰어난 수학자는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래도 한 2개는 된 거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 통찰도 상당히 있었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과학하는 태도에 대해서, 물론 이제 과학을 패턴 분석과 아니면 하나를 집중 분석해서 서술하는 뭐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,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과학자의 태도로 볼 때, 과학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분야별로도 정보가 넘쳐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 중엔 2부류가 있는데, 한 부류는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잘 정돈해서 챙기는 데 열중하는 과학자가 있고,
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만 잘해도 뭐 세상에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는 한 가지는 거기서 좀 이렇게 또 한 발자국 뒤로 벗어나서 좀 큰 흐름을 보면서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큰 흐름을 잡아가는 과학자들이 있다 이거죠. 셰넌은 아무래도 뒷부분이었겠죠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정보통신 개념을 생각해냈고 또 그 인공지능도 생각했고요. 또 암호학도 상당히 발달시켰고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몰입력이겠죠. 예, 몰입력이 있어서 뭐 하나 물론 이제 어떤 통찰도 있어야 되지만 통찰과 동시에 몰입력 거기다 그게 가능했던 요거로 추가로 이 표지에 나오는 놀이와 장난 그래서 이 관조하는 태도 그리고 몰입력 그리고 놀이로 이 연구를 놀이 삼아 하는 태도 이 삼박자가 갖춰져서 결국 그 셰넌의 이런 과학자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재밌는 거는 사실 진짜로 재밌는 건 지금 말씀드리는데요. 이 셰넌이 만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. 아니, 평생 동안 어떻게 그렇게 홀가분하게 살아왔어요?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? 그랬더니 셰넌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그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어요. 내 마음대로. 그러면서 내 목표는 유용성, 유스풀리스가 아니라 최상의 만족이에요. 베스트 세티스팩션이에요. 나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어요.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삼라만상을 볼 때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 물건을 볼 때도 이런 기계를 볼 때도 전문동을 볼 때도 야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지? 야 그리고 만약에 뭐 저런 거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면 야 저 기사가 하는 일을 로봇으로 시킬 수 없을까? 딱 보면은 야 저거 재밌겠다 연구하고 싶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최상의 만족을 목표로 연구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평생 동안 홀가분하게 산 거죠. 네, 그러니까 정말 과학자로서도 과학자분들도 참 부러운 삶이지만 일반인으로 특히 직장인으로서는 정말 부러울 만한 삶이죠. 뭐 취직해서 뭐 자전거 타고 복도에 다니는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책 번역을 하면서 인상이 깊었지만 깊으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참 서글펐던 것은 이분이 그 19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.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되게 갔겠죠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이 나중에 80대 후반에 가서는 알츠하이머 말기에 수학의 천재가 1 더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좀 아쉬움도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. 물론 아주 어메이징한 정말 그런 인물의 인생을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가 많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좀 얻어갔으면 좋을까요? 사실 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리고 다 얻어가셔야 됩니다. 다 얻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마지막까지 정말 아끼고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요.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. 우리 일상생활을 전부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의식을 하고 들여다보면 전부 정보통신이 다 뒤덮고 있거든요. 빅데이터 아까 말한 인공지능, SNS, 양자컴퓨터, 뭐 DNA 뭐 정보통신은 당연하고 물론 그 셰넌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뭐 아주 세세하진 않았어요. 그냥 수학적으로 증명만 하는 거죠. 그걸 이제 후세 후학들이 막 이제 그래서 그때 최고 뭐 정보 송신을 최고 얼마까지 낼 수 있는 속도가 있다고 얘기만 했고 답은 안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후학들이 계산해냈죠. 그리고 코딩을 어떻게 코딩을 하면 야 이거 오류 없이 잡음 없이 사실 뭐 통신의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잡음인데 없이 보낼 수 있는 이걸 다 셰넌이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고 결국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현대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1990년에 그 무인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 이게 이제 태양계 끄트머리까지 갔잖아요. 명왕성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까지 왔다가 진로를 돌려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착각 사진을 찍었어요. 그 우주선이. 그런데 명왕선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얼마나 했겠어요? 먼지 하나만 했죠, 먼지.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티끌 하나인데
그걸 이제 칼 세이건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한 줄기 햇살 속에 떠 있는 먼지 알갱이라고 했어요. 지구에서 그 명왕성까지가 64억 킬로미터. 그게 64억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그 정보통신인데 거기에 에러가 있었으면 그 오류가 있었으면 그걸 볼 수 있겠어요? 먼지하고 지구가 구별이 되겠어요? 그거 우리가 받았거든요. 물론 클로드 셰넌이 직접 그 쓴 건 아니었어요. 그렇지만 1948년에 정보통신할 때 이 오류를 코딩을 통해서 그게 뭐 하드웨어가 아니라요. 코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그걸 셰넌이 한 거죠. 그래서 셰넌이 전설의 우리 결국 21세기 전설의 일부가 된 거고요. 그거 우리는 그 셰넌 덕분에 정보 잡식성이 된 거죠. 텍스트면 텍스트, 뭐 음성이면 음성, 동영상, 뭐 그림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우리가 셰넌 기억하자. 셰넌을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날로 먹는 거다. 이분한테 감사한다면 감사함을 표시하는 방법 어려운 거 없다. 잊지 말고 기억해 주자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억해 주자. 생각해 주자. 아이폰, 네, 물론 뭐 스티브 잡스도 해줬지만은 그 근원적으로는 셰넌이 토대를 닦아줬구나.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그 전 세계의 소식 밑바탕에는 이 셰넌이 있구나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다면,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싶으면 별거 없다. 생각해 주자. 잊지 말고. 그래서 thinking is thanking. 또 반대로 thanking is thinking. 네,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. thinking is thanking, thanking is thinking. 네.